경기 동북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울과 수원이 인접하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손꼽히는 경기도 남양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남양주는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한데요. 광릉 수목원을 비롯해 경기의 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산세와 절경을 자랑하는 운악산이 있는 곳.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간직한 도시 남양주로 함께 떠나볼까요? 연꽃이 피는구나. 연꽃이 피는구나.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요, 봉선사 입구에 있는 연지, 연못 연꽃입니다. 2,000여 평에 달하는 큰 규모인데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연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제때 잘 맞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연꽃, 네,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죠.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더라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처럼 맑고 향기로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연꽃.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연꽃도 연꽃이지만요, 중간중간 이 아름다운 석조물들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전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운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봉선사는 969년 고려 광종 20년에 법인 국사께서 창건하였으며 명종 6년에는 교종을 대표하는 사찰로 전국의 승려와 신도를 중심으로 교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을 거치며 대부분 훼손되었고 1960년대부터 재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봉선사 일주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느 일주문과는 다르게요, 돌기둥이 4개가 이렇게 딱 우람하게 버티고 있고 또 한글 현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보면 볼수록 아름답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정말 특이한 그런 일주문 같은데요. 이 봉선사 소개를 제대로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러 사찰을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멋진 일주문은 처음입니다. 특이하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봉선사 일주문은 포천석 화강암을 쓴 4개의 석주 위에 맛배지붕을 안정적으로 올려놓은 형태이고요. 범어사의 그 일주문과 같은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현판을 운악산 봉선사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봉선사가 불교의 한글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쓰신 건가요? 운어 대종사라고 여기 계셨던 분인데요. 네.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하시면서 한글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 네. 부처님의 교리를 더 가깝게, 더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이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네, 운어 대종사님께서 네네. 쓰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봉선사가 경기도에서 네, 제일 규모가 크다, 네. 이렇게 들었고 여러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잠깐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럴까요? 네. 야, 진짜 단청도 화려하고 이 기둥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네. 진짜 웅장한, 웅장하죠?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봉선사 경내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른바 봉선사의 상징입니다. 와, 이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내를 들어서자마자 나를 반겨주듯 모든 일을 반겨주듯 큰 손을 이제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을 네. 취하고 있는 이 느티나무인데요. 550년이 됐어요. 이야, 550년. 네, 이 느티나무는 1469년 이제 세조가 승하하시고 능침을 여기 봉선사로 자복사로 삼으시면서 정의왕후께서 양지 바른 이곳에 정성스럽게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자라나서 이렇게 우람하게 모든 이들을 반겨주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어머니와 같은 역할.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의왕후가 이 봉선사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원래 이 봉선사는 이름이 운악사였어요. 여기가 운악산 자락이었기 때문에 운악산, 운악사로 고려 시대 때 이제 창건이 되었는데요. 1469년 이제 정의왕후께서 여기를 이제 자복사로 광능을 모시는 자복사의 역할을 하시면서 선왕의 능침을 모시고 받든다라는 뜻으로 봉선사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봉선사는 이제 정의왕후와 세조의 이제 명복을 비는 그런 명실상부한 이제 왕실의 이제 기도 원찰이 된 거죠. 봉선사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릉에는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와 세조비 정의왕후 윤씨의 능이 모셔져 있는데요. 이곳에 광릉이 조성된 데엔 특별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조카 단종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풍수에 아주 능하였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자신이 묻힐 땅을 찾아다니다가 길 모퉁이에서 아주 흉한 땅에 아버지를 묻고 있는 일행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한 금정만 올려 묘를 쓰면 명당인데 지금의 자리는 하관, 즉시 상주가 급살할 자리였습니다. 놀란 세조는 상주에게 근처에 길지를 알려주었지만 상주는 겉볼이 한 대도 없을 정도로 가난해 다시 이장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듣고 주머니에서 300냥을 꺼내 이들에게 주고는 그 묘자리를 알려준 직관을 물어 찾아갔습니다. 첩첩산중에 허름한 행색을 한 노인이었습니다. 세조는 노인을 보자마자 흉지를 정해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게 웃으며 저기 산세를 보면 300냥을 공짜로 얻어야 효력이 나는 곳으로 사는 꼴이 너무 궁색해 당장 300냥을 벌 수 있는 자리를 알려주었다 했습니다. 노인의 대답에 감탄한 세조는 그리 용한 직관이 왜 이렇게 옹색하게 살고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복을 차려입고 마당으로 나와 절을 하며 왕이 찾아올 땅이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놀란 세조는 그 직관에게 자신이 묻힐 자리를 찾게 하였고 그곳이 바로 지금의 남양주 운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광릉입니다. 광릉을 보호하고 선대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왕실 사찰이었던 봉선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이자 교종 본찰로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써왔는데요. 절의 중심이 되는 대웅전의 현판을 큰 법당으로 알기 쉽게 한글로 풀어내었고 불교 대중화의 뜻을 담은 상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야, 선생님, 이 여느 사찰과 다르게 대웅전이라고 하지 않고 한글 현판으로 큰 법당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련도 역시 한글로 되어 있네요. 네. 큰 법당을 보면은 이게 1970년도에 운호 스님에 의해서 이제 중창이 된 정각이에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대웅전이라는 이제 한문으로 된 말보다는 큰 법당, 우리말로 풀어서 이제 편액을 단 거죠. 그래서 한글 최초의 편액을 단 법당이기도 하고요.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셨던 이제 운호 대종사 스님의 면모가 돋보이는 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대웅전, 이게 한자로 써져 있지 않고 네네. 큰 법당 이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네. 이 부처님 법이 더 가깝게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듣자 하니 예. 이 큰 법당의 구조도 네. 좀 다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잘 보셨습니다. 여느 사찰과 다르게 이 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아까 제가 우리 봉선사가 환란의 아픔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봉선사가 이제 처음에는 89칸의 큰 정의왕후 때 네. 그렇게 큰 절에서 또 임진왜란을 겪고 또 병자호란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6.25 전쟁까지 겪으면서 6.25 전쟁 전에는 여기가 150칸 규모의 굉장히 큰 사찰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법당 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야단법석, 야외에서 법회를 보아야 할 만큼 네. 대단한 인원이 여기서 수용됐다고 합니다. 또 이게 콘크리트를 사용했지만 이 목조로 된 건축 양식을 그대로 다 잘 활용을 하였대요. 네. 그래서 그 건축 기법이 돋보이고 해서 근대 문화재 522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아, 사실 우리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콘크리트구나 하겠지. 그냥 봐서는 너무 정교하게 맞아요. 예, 건물이 지어져서 그 여느 사찰의 이 대웅전 같은 그런 느낌이 예,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참 정말 이 선생님 설명을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 봉선사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아가는 것 같은데 네. 안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럴게요. 큰 법당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있으며 좌우에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협시불로 모셔져 있는데요. 이곳에선 빼놓지 않고 봐야 할 특별한 보물이 있습니다. 이 봉선사에 귀한 문화재가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괴부람이 있는데요. 크기가 8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제 대중에게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잘 그림이기 때문에 잘 모셔두었다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이제 계산대제 때 요 앞에 당간지주 보이시죠? 네, 네. 여기에 걸고서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요 안에 모셔진 이제 개불도는 비로자나 삼신불 개불도고요. 네. 보시면은 이게 1732년 영조 11년에 이제 봉안이 되어요. 비로자나 삼신교회불도는 화엄종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이 화엄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연화장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조 11년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해 후사가 없었지만 대신 영조를 친자식처럼 보살폈던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상궁이 씨가 특별히 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 1792호예요. 예. 그리고요. 네. 그 보통의 법당에서 볼 수 없는 네. 이게 그 동판으로 예. 제작된 경전인가요? 뭔가요? 이렇게- 벽경이라고 하죠. 벽경. 네. 네. 어떤 건가요? 이제 벽에 걸린 경전이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교종곤찰, 이제 네. 봉선사거든요. 그래서 경전에 가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있고 교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경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 역경화 사업을 완성한 곳이 여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한문으로 된 거는 이제 법화경 전문 네. 227매를 이제 봉안을 하였고요. 요 한글로 된 게 이제 역경화 사업의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화엄경의 일부 125매를 이제 벽경으로 만들어서 여기 모시게 되었습니다. 야, 이 교종 수사찰로서의 그렇죠. 그 위엄을 또 예, 느낄 예.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불교 대중화를 위한 네. 그런 이 스님들 그리고 여러 대중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청풍루 우측에는 왕실의 발원으로 제작된 대형 범종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범종루 1층에는 원종이 보관되어 있고 2층에는 새로 조성한 모형종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몇 안 되는 조선 전기 동종의 하나로 손꼽히는 이 대종은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와, 이 범종이 있는데요. 예사 범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조성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봉선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보물 397호고요. 세조께서 승하신 이후 1469년 예종 원년에 모셔졌다고 해요. 그래서 정의왕후가 이제 세조의 치적을 기리고 이제 명복을 비는 마음에서 발원해서 이제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역시 또 정의왕후가 또 한번 나오시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저 밑에 부분에 보니까 막 한문으로 막 이렇게 뭐가 써져 있어요. 이름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특이하게 글씨가 많죠. 많네요, 진짜. 저거는 이제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이셨던 이제 강희맹님이 글을 지었대요. 네. 그리고 명필가셨던 정난종이란 분이 이제 글을 쓰셨다고 해요. 저거는 이 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었나, 왜 만들어지었나,
그다음에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규모라든가 그 글의 양으로 봐서 왕실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대적인 주종 공사가 이 종을 만드는 공사가 행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이력서 같은 그렇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역사적인 가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종은 사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25 전쟁을 다 겪었어요. 겪었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건재하게 여기 모셔져 있거든요. 네. 이것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요. 재미있는 것은 6.25 때 여기가 이제 한반도의 중앙이기 때문에 중봉군들이 여기 주둔을 했대요. 많은 국난을 겪어온 봉선사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주둔을 하면서 14동 150칸 규모에 달하는 건물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느티나무와 삼성각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불타버린 봉선사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생활이 어려워진 스님은 남아있는 솥단지 하나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마당에 노쇠 그릇 같은 것이 하나 묻혀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보물상에 내다 팔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땅을 아무리 깊게 파도 좀처럼 노쇠 그릇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한참 마당을 파보니 뜻밖에도 거기엔 커다란 동종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봉선사 대종입니다. 봉선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까지도 네, 함께한 모두 몸에 담고 있는 종이죠. 예. 이런 종은 예사범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절을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봉선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인 삼성각으로 향합니다. 살령각, 북두각, 독성각의 현판이 각각 걸려있는 삼성각의 내부엔 산신, 칠성, 독성까지 세 분을 구분하여 불화로 모시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세 분의 성인을 모셨다고 해서 삼성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삼성각은 전각이 작고 단촐해서 그 비중이 크지 않은 데 비해 봉선사의 삼성각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1926년 월초 화상에 의해 건립된 삼성각은 한국전쟁에도 소실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각입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여느 사찰하고 다른 이 봉선사만의 특징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 다른 절하고 다르게 독성각, 북두각, 산령각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산신각, 뭐 이렇게 삼성각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느 전각들에 비해서 아주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삼성각은 봉선사에서 가장 또 핵심적이고 중요한 곳의 하나예요. 1904년 광무 6년에 서울 동대문구 밖 창신동에 원흥사라는 사찰이 있었어요. 네. 그 사찰은 그 당시에 총본산, 지금의 총무원격이죠. 그런 역할을 하였는데요. 그 원흥사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돼요. 안타깝게.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는 명진학교가 설립이 돼요. 그 명진학교가 지금의 동국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렇죠. 전각을 거기 있는 옮겨온 거네요. 정각을 그 당시에 고스란히 모셔와서 여기 삼성각을 앉힌 거예요. 앉혔고 그리고 이 삼성각이 주는 의미는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네. 그 환란에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각이에요. 봉선사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이제 용기와 희망의 이제 상징적인 곳이죠. 어찌 보면 그 영험한 그런 기운이 깃든 전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전란을 이겨낸. 그렇죠. 와. 그래서 아까 그 오실 때 그 느티나무 있죠. 네. 느티나무와 삼성각, 그다음에 범종, 요 세 가지가 이제 봉선사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정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봉선사를 둘러봤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 설명 덕분에 이 봉선사가 더 친근하게 그리고 또 우리 불교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과거 거듭되는 병화에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온 경기도의 대찰 봉선사. 교종본찰의 시작점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었으며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봉선사는 그만큼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나 중생들 가까이에서 알기 쉽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는 봉선사는 지친 이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열린 도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제일 큰 사찰이자 교종본찰 봉선사 둘러보셨습니다. 아름다운 연지부터 한글 편액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은은한 연꽃향을 품은 교종본찰 봉선사. 한글 역경화 사업을 완성한 곳이자 모두에게 열려있는 대중 속의 사찰입니다.